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시작이 됐죠. 후보들 간의 의혹 제기, 공방은 계속되고 있고 또 심지어 고발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열되는 분위기 속에 부산시장 보궐선거 상황을 자세히 한번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권 부경대 교수, 조경근 경성대 교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선거 전까지 유권자들을 위해서 좀 다양한 정보들, 또 넓은 식견들 많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좀 6명이 등록을 했죠. 예, 아침 9시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6분이 다 등록을 하셨고요. 특히 이제 주요 정당인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박형준 그다음에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아침 9시 딱 시작하자마자 땡 하자마자 두 분이 함께 오셔서 아마 등록을 하시고 또 같이 보니까 사진도 찍으셨더라고요. 분위기는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등록하면 이제 좀 제한된 부분은 있지만 선거운동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들 서둘러 등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후보들 6명. 근데 후보들마다 좀 주목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두 소위 말하는 거대 정당의 후보들은 사실 이번 선거가 있게 된 배경만 봐도 치열하게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 관심이 그 부분에 높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소위 원외 정당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심을 덜 받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분들도 뭔가 부산을 위해서 좀 좋은 공약을 내세우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앞으로 토론회, 합동 토론회 이런 데서 얼만큼 또 존재감을 나타내느냐 그런 부분이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보궐선거 판세 분위기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차 교수님?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상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는 것은 명백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뒤쫓아가고 있는 김영춘 후보와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선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이제 장기적인 어떤 추세를 보자면은 김영춘 후보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상승해가면서 좁혀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조금씩 감지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그 차이가 어떻게 좁혀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선거운동 기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 좀 차이가 조금씩 더 좁혀 나갈 가능성들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네,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격차가 조금 좁혀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뭐 정책 대결이 본격화되다가 보면 그만큼 이제 시민 유권자분들의 관심이 모여질 거고요.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 당 차원에서는 이 박형준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공격하고 있지만 그래도 김용춘 후보 당사자는 정책 대결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물론 박형준 후보도 아직 그 상대에 대한 그런 네거티브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끝까지 지켜지면서 정책 대결로 어떻게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막상 양자 토론이라든지 합동 토론 이런 어느 정도 데서는 좀 짚으려고는 하겠죠, 그죠? 짚으려고는 하겠지만은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번 보궐선거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미니 대선으로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야당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 단일화가 좀 삐그덕거리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단일화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안에 강론적인 수준들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그걸 잡아가는데 전체적으로 좀 서로 제가 보기에는 감정을 상할 수 있는 말싸움이 너무 심한 것 같고 삿바싸움을 좀 너무 지루하게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내일까지 단일화에 합의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까지 안 하더라도 저는 뭐 29일 정도까지는 계속 삿바싸움을 해가면서 아마 단일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어두고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변수가 부산시장 선거에는 뭐 저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일화가 되면 일단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여당의 입장에서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아무래도 여당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위기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부산시장만큼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부산 유권자들이 굉장히 결집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있어서 뭐 박빙의 승부가 될 때는 그런
어떤 차이들이 굉장히 크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단일화 여부가 부산시장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보시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 소위 말하는 야권, 예. 야권 전체의 어떤 그 단합되는 분위기가 오면은 예. 부산의 야권도 야권 지지자도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분열이 됐을 경우에도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일각에서 나오는데 저는 네.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은 지난 총선에서도 본 것처럼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의 대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한 이유가 소위 여권, 그 민주당 지지자층이 굉장히 확고하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간에 단일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삼자 대결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다. 비교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3자 구도가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그게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 뭐 여야 어느 쪽이 좀 더 유불리를 아무래도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결과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우리가 단언할 수가 없지만은 네. 아무래도 야권에게 불리하겠죠. 네, 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게 사전 투표 전까지 2주가 남은 거고 네, 본 투표는 3주 정도 남은 그런 네. 시간인데 3주면 굉장히 긴 시간이다 긴 시간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줄 변수 어떤 변수들이 있고 누구에게 영향을 줄 것인지 저는 지금 조 현재 교수 이번에 조 교수님과 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뭐 그동안에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네, 네. LH 사건 같은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공시지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부산 시민들이 지난번에 왜 2위 후보가 결정될 때 보면은 행정을 전문으로 하시고 정책을 내세웠던 분이 두 정당의 2위 자리를 경선에 차지했습니다. 그건 네, 그만큼 네, 부산의 발전을 원하는 부산 시민 유권자들이 정책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라고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듣고 싶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전개가 되어서 아마 거기에서 좀 뭔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이 정쟁보다는 네, 정책에 네, 네. 더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정책 관련 변수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 뭐 저는 정책 관련 변수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네네.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추격해가고 있는 이제 김영춘 후보, 민주당 후보 측에서 어떻게 지금 앞서가고 있는 야당과 차별화된 그런 정책들을 보여줄 건가. 그래서 유권자들의 어떤 주목을 받을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예. 지금 쏟아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네거티브에 대한 의혹들을 많이 받고 있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 박형준 후보가 그걸 얼마만큼 여하이 잘 막아내느냐 그리고 좀 더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아직도 여전히 잠재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불거지느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큰 변수로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네네네. 추가하면 투표율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예. 네. 역대 이제 지난번에 2004년에 있었던 보궐선거를 보면은 30% 겨우 넘은 한 33, 4%밖에 안 되었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투표율이 어느 정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여야 어디에게 유리하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두 분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대 양당 후보들을 얘기밖에 할 게 네.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군소정당 후보들은 이 틈바구니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존재감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을지 저는 군소정당 전략이라고 후보들은 하면. 저는 뭐 예컨대 군소정당 후보들은 사실 선거에서의 승리 자체를 담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기회를 빌어서 저는 자기 정당이 추구하는 정확한 어떤 정당 정책 이런 것들에 네. 대한 어떤 선전의 자리 그런 것들을 좀 유권자들에게 알려서 다음 지방선거나 이럴 때 뭔가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런 어떤 장으로 활용하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저는 이 사실은 지금 두 정당이 정책을 통해서 뭐 시민들을 위해서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지금 소외된 시민들의 어떤 층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무슨 뭐 어떤 그 아이들을 기르는 어머니에 대한 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 않고 이런 어떤 이 양극대 정당이 다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슈화해서 내세우면서 하면은 아마 존재감이 부각이 되고 또 원외 정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잘 네. 활용하는 게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거 전까지 또 저희가 몇 차례 더 모실 텐데 넓은 식견으로 날카로운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